안녕하세요, 편집중 고양입니다. 오늘은 일부 기능이 유료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기능과 방대한 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무료에 가까운 캡컷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캡컷의 PC 버전입니다. 독특하게도 캡컷은 모바일용이 따로 있고 PC용이 따로 있는데, 그러면 모바일을 먼저 배우는 게 좋을까요? PC를 먼저 배우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사용자가 원하는 걸 하면 되기 때문에 정해진 순서는 없어요. 근데 만약 저라면 저는 PC 버전부터 배워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동일한 어플이기 때문에 PC 버전이 다소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지만 기능은 동일하단 말이죠. 배우기가 더 쉬워요. 그리고 이걸 배워놓으면 더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모바일용은 정말 순식간에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인터페이스를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PC로 이런 작업들을 해본 분들은 그다지 복잡한 게 없을 텐데, 모바일만 썼던 분들은 좀 다소 복잡하게 보이긴 할 겁니다. 근데 하나씩 보면 어려울 게 없어요. 우측 창에 이렇게 보이시죠? 아래 이 파일들을 선택하면 여러 가지 기능이나 효과들을 적용할 수 있는 창이 보이고요. 중간에 이렇게 미리 보기, 그리고 좌측을 보면 불러온 파일들이 보입니다. 위쪽으로는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탭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아래는 당연히 타임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PC용으로 편집을 하면 좀 디테일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거 말고도 모바일에 없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가 그래프 같은 게 왔다 갔다 하죠.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우측에 개인 값을 볼 수 있는 그래프들이 보여요.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상당히 크거든요. 이걸 참고해서 지금 내 영상의 볼륨을 일괄적으로 좀 평평하게 다질 수가 있어요. 들쑥날쑥하지 않게. 근데 이게 모바일에는 잘 없단 말이죠. 참고를 하자면 지금 요게 블로입니다. 블로인데 많이 쓰고 계시죠. 이것도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비타라는 무료 어플인데 얘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게 키네마스터인데, 키네마스터는 그나마 요 기능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촬영을 할 때 단 하나의 카메라를 가지고 똑같은 세팅으로 촬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액션캠이나 카메라를 오가면서 쓰는 경우도 있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기계들이 볼륨이 모두 동일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세팅을 바꿔도. 그래서 편집을 할 때 볼륨의 높낮이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개인 값을 볼 수 있는 그 뭔가가 없으면 평균적인 소리의 크기를 맞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 중요한데, 이상하게 모바일은 잘 없어요, 이런 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천을 하자면 모바일보다는 캡컷도 PC를 먼저 배워보시고 난 다음에 모바일로 넘어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평소 책상 앞에 앉았으면 PC로 작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좀 믿지 못할 사정이 있다, 또 비상시에는 모바일로 해도 충분하니까 이런 순서로 배우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캡컷에서 꼭 알아둬야 될 기능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캡컷이 아니고 다른 동영상 편집 툴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죠? 동영상을 자르고 붙이고 이어 만드는 컷 편집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BGM, 배경음악이죠. 배경음악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자막, 자막도 어떻게 효과를 넣고 어떻게 입력을 하고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캡컷은 정말 뭐 무료라고 봐도 무관한데 자막에 대한 기능들이 정말 막강해요. 그래서 다룰 내용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자막에 관한 내용은 다음 편에 제가 이어서 강의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편집을 할 때 기본적인 컷 편집 요거하고 BGM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컷 편집이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자, 컷 편집이라는 게 그렇죠. 이런 파일들을 잘라서 삭제를 하고 이어 붙이고 해서 하나의 영상을 완성하는 데 쓰이는 기본적인 스킬이에요. 자, 근데 어플마다 이런 인터페이스가 약간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초보라면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됩니다. 자, 이걸 자르고 붙이고 하는 거는 여기 편집 버튼이 보이시죠? 여기에 있지만 얘를 선택해도 이런 식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기능이 정말 많아요. 그죠? 그래서 초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장벽 낮은
편집 트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얘를 잘라 볼게요. 자, 요렇게 가는 걸 빠르게 탁탁탁 뛰어넘듯이 자를 겁니다. 여기 분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잘렸다는 게 보여요. 그리고 요만큼 잘라서 저는 또 요만큼은 없애버릴 거예요. 삭제는 어떻게? 여기 버튼 있죠? 삭제 버튼 누르면 이만큼 날아가요. 중간에 있던 게. 자,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분할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요만큼 가서 방금 여기 잘라서 삭제를 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분할하는 방법 말고 여기 보면은 띠가 보여요. 살짝. 세로 막대가 보이죠? 스틱이 보이는데 요걸 잡고 이렇게 줄이셔도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여기 또다시 한번 분할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만큼 줄여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 하나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이건 뭐 다른 게 아니라 기본적인 느낌을 주기 위한 샘플이기 때문에 대강 한 거예요. 이렇게 탁탁탁 끊기면서 앞으로 다가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건데 이런 컷 편집을 잘 이용하면 정말 재밌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른 것들을 끼워 넣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미지라든지 다른 영상 파일을. 그럴 때는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소스들을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커버는 뭐야? 이게 정말 좋은 점이 커버를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영상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한 군데를 갖다 텍스트를 추가하고 템플릿을 사용하는 등의 기능을 이용해서 사실 요거 하나만으로 썸네일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도 좋은 기능이다 라고 하는데 뭐 저는 잘 안 쓰게 되긴 하는데 썸네일은 저는 이제 포토샵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쓰긴 하는데 초보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면은 엔딩 추가라고 있어요. 이 엔딩을 추가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영상 자체에 보통 무료로 사용하게 되는 범위 내의 어플들은 이쪽이나 이쪽에 워터마크를 넣게끔 되어 있는, 좀 강제적이죠. 어쩔 수 없죠. 근데 무료니까 이렇게 넣게 되어 있는데 캡컷은 고맙게도 그런 워터마크를 이런데 배치시키지 않고 끝에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선택적이죠. 강제가 아니라 이렇게 지우고 엔딩 추가를 하게 될 경우에만 그게 생기는 거고, 그게 없으면 그냥 풀 버전으로 만든 것처럼 다른 워터마크를, 특정한 워터마크를 넣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매우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컷 편집은 매우 쉽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오디오 추가, 밑에 오디오가 있죠. 자, 오디오를 추가를 해보면 밑에 사운드, 편집 효과, 추출, 녹음 있어요. 녹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나레이션을 하거나 더빙을 할 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아마 사운드가 될 거예요. 자, 사운드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임의적으로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보시면 이게 뭔지 바로 연상되는 게 있죠. 틱톡. 이게 틱톡하고 연동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기능이 있긴 한데 사실은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상업적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몇 초, 몇 분, 이 음원의 길이가 나와 있는데 보통 다 뭐 가끔 2분 27초처럼 조금 긴 것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1분 이내예요. 아시잖아요. 틱톡은 1분 이내의 쇼폼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제공하고 있는 이런 음원들도 상업적으로 쓸 수도 없지만 너무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쎄요. 이걸 갖다가 쓸 일 그렇게 많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앱이 너무너무 강력한 건 맞지만 배경음에 대해서는 정말 소극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근데 파일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사운드 추출이라든지 뭐 장치 내 사운드, 그러니까 내가 보관하고 있는, 지금 이게 갤럭시 탭 S8이거든요. 이 디바이스 안에 제가 따로 저장해 놓은 음원들을 불러드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이런 식으로 제가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음원들을 저장해 두고 이걸 갖다가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불러들여 쓸 수는 있지만 좀 아쉬운 게 이게 모르겠어요. 애플 OS에서는 어떻게 보여줄지 몰라도 지금 안드로이드 OS잖아요. 여기서는 폴더별로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음에도 폴더별로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전부 다 그냥 한 폴더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음원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내가 자주 쓰고자 하는 이런 음원들을 폴더별로 정리를 해놔도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너무 아쉬운 단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음원들을 추가해서 쓸 수 있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배경음악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올렸던 첫 번째 강의 내용, 강의는 아니죠.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는 캡컷에 대해서 올린 영상인데 거기 보니까 보관하고 있는 본인만의 그 BGM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해드렸는데 어려울 건 없어요. 인터페이스는 상당히 쉽습니다. 쉬운데 다만 조금 기능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PC부터 배워야 되는지 모바일 먼저 배워야 되는지, 사실 이거는 답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PC부터 배우면 모바일도 자연스럽게 쉽게 습득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자주 쓰는 걸 먼저 배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컷 편집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배경음악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제공되고 있는 배경음악부터 내가 저장하고 있던, 내가 보유하고 있던 배경음악까지 불러오는 방법, 여기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요거는 매우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그죠? 제가 강의를 할 때, 수업을 해 드릴 때는 항상 기본적인 걸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응용을 하고 어떤 기술을 쓰고 어떤 스킬을 넣어야 되는지 요것들을 차곡차곡 하나씩 시리즈별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다음 편에서는 조금 실용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묶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다음 편은 자막편이 될 것 같아요. 자막편이니까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